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타코마 의료원의 원장이신 김지영 박사 연결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요즘 날씨가 참 봄날씨 같이 좀 좋아지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뭐 아직 겨울이 다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는지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그 주위에 보시면 이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예년보다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네. 제 주위에 아는 분들 또 제 환자들도 그렇고 뭐 어떤 분은 감기 안 든 사람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감기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증상도 꽤 오래 가고 좀 심한 편이고 또 최근에 독감에 관해서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고 워싱턴주에 우리 독감이 많이 돌아서 예년보다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독감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이 있네요. 워싱턴주에. 네, 그렇죠. 한 60명이 넘은 걸로 네. 이번 시즌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겨울철의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겨울철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기가 심한 경우에 이제 독감이라고 이렇게 표현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감기가 오래 가면 독감이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우리가, 말하는 감기하고 독감은 전혀 다른 겁니다. 마치, 개와 원숭이가 다르듯이, 네. 감기와 독감은 전혀 다른, 종류죠. 감기라고 할 때 우리 감기는, 영어로 표현하면 upper respiratory infection 해가지고, 상부 호흡기 질환입니다. 네. 우리 이제 그 호흡기를 크게 윗부분과 아랫부분, 상부와 하부로 나누는데 상부는 코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해서 이 목구멍 있는 데까지. 네. 그걸 우리가 그냥 그 상부 호흡기라 그러고, 그다음에 하부는 이 목구멍 밑에 시작해서 이 기관지로 인해서 이제 폐까지, 그것을 이제 하부 호흡기라 그러는데, 감기는 그 upper way, 그러니까 상부에 코와 주로 목 여기에 질환이죠. 그래서 뭐 감기 다 우리 걸려 보셨지만 콧물이 나거나 코가 막히거나 재채기가 나거나 혹은 또 목이 아프거나 물론 기침도 날 수 있고 뭐 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제 그렇죠. 그것이 이제 감기인데, 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글자로 보면은 마치 독한 감기 이렇게 보이지만 글쎄 말이에요. 네. 전혀 다른 증상입니다. 네. 몸 전체에 오죠, 대개. 그리고 갑자기 증상이 시작되죠, 대부분이. 감기가 오래돼서 이제 독감이 오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열이 나고 막 전신이 쑤시고 덜덜 떨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말하던 몸살이 바로 이 인플루엔자랑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감기와 비슷한 증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도 아프고 기침도 하고 하지만 감기보다는 더 전신에 퍼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둘이 다른 종류죠. 그러나 둘 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데, 바이러스라는 것이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인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따로 있고, 우리 독감이라고 할 때 독감은 바이러스 중에서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네.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죠. 오늘 이제 저도 새로운 거 배운 것 같네요. 네. 감기와 독감은 서로 다른 것. 감기는 코에서 목구멍까지 이렇게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오는 거고, 또 독감은 기관지와 폐까지 가는 그런 전신에 네. 다 퍼지는 거죠. 그렇군요. 이 독한 감기라는 표현보다 서로 다른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독감 예방 주사를 해마다 이제 맞으라고 권장하잖아요. 네. 그 올해도 독감 예방 주사 맞으라고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독감 예방 주사가 별로 효력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특별히 올해 이 겨울 시즌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 독감 예방주사는 해마다, 새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방주사를, 만드는 그 방법이 어떤가 하면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의 동태를 조사를 해서, 겨울철이 되면은, 이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극성을 부릴 것이다 하는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이제 그것에 맞는 백신을 개발하지요. 그래서 매해 이제 새로 만드는데 올해는 그게 잘 안 맞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연구를 보니까 올해의 독감 예방 주사는 한 25%도 예방이 안 된다. 어허.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뭐 과학자들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이 독감 그 바이러스, 다시 말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그 변이를 많이 일으킵니다. 네. 끊임없이 자꾸 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이제 그 미리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극성을 부리는 바이러스와 잘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보통은 네. 괜찮을 때는 그 해의 독감 예방 주사가 한 70%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죠. 네. 어떤 분은 이를테면 뭐, 야, 나는 독감 예방주사 맞았는데 독감 걸렸다. 다 가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고, 네. 모든 예방주사가 100% 예방하는 주사는 세상에 없죠. 그렇겠네요. 독감 네. 예방주사는 한 보통 70% 정도 예방을 하는데, 특별히 이번 겨울에는 그게 잘 안 맞아서, 그렇군요. 뭐 25% 정도, 뭐 이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결국은 이제 독감균도 계속 매년 이렇게 변형이 돼 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좀 잘 안 낫는 경우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기나 독감이 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자꾸 나와서 우리 몸에 면역이 없어가지고 그때마다 또 이렇게 고생을 하죠. 네. 뭐 그래도 70%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면 맞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네.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혹은 또 다른 지병이 있는 분들은 독감 걸려서 고생을 심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맞는 게 훨씬 안 맞는 것보다 낫죠. 네. 이 갑자기 몸살이 있다. 열이 나고 온몸이 춥고 떨리고 쑤시고 이 감기 증상이 있다. 독감이 염려된다. 뭐 이런 저거 하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몸살 증상이 있고 열이 나고 춥고 떨리고 감기처럼 침도 나고 목도 아프고 이제 할 때 이 독감이구나 하고 생각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게 평소에 건강하신 분이라면은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뭐 보통 뭐 3, 4일 혹은 오래 가면은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면은 낫는데 네. 이제 문제가 되는 분들은 노인분들, 또 아이들, 혹은 또 다른 지병이 있는 분들, 뭐 당뇨라든가, 혹은 또 만성 폐질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래된 그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이유로 인해서 몸이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행히 이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들을 독감 시즌에는 많이 처방을 하죠. 잘 쓰는 약이 테미플루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하루에 2번 닷새 이제 복용을 하는데 네. 이 약을 먹으면은 독감 증상이 안 먹은 것보단 조금 덜 오래 지속되고 그 다음에 좀 덜 심하게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의심되거든 몸이 약하신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의사를 보시고
의사가 보기에 독감이면 이런 약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네. 많은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죠. 근데 이제 감기에는 뭐 약이 없다. 뭐 이런 또 속설도 있잖아요. 네, 예,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독감, 우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관한 약은 있는데 대부분의 그냥 보통 아까 말씀드린 감기, 우리 상부호흡기 질환인 감기에 관해서는 약이 없죠. 왜 그런가 하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여럿이고 또 자꾸 변하기 때문에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감기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냥 증상을 다스리는 약입니다. 그래서 감기 때문에 뭐 콧물이 난다든지 코가 막히다든지 기침이 난다든지 열이 나든지 아프다든지 이럴 때 그런 증상을 다스리는 뭐 알러지 약이라든지 해열제라든지 기침 억제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먹기도 하고 또 그거 여러 가지를 섞어서 물약을 만들어서 이제 팔기도 하죠. 그러나 감기는 뭐 시간이 지나면 되게 나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감기 한 번 안 걸린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 하면 걸려요. 그런 건 걸려요. 예. 어떤 분들은 감기를 안 걸리다가 뭐 몇 년 만에 걸렸다고 큰일 난 것처럼 막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네. 보통 성인의 경우에 1년에 한 2번에서 많은 분들은 4번 정도 감기가 걸린다 그러고요. 아이들은 뭐 많은 경우에는 1년에 10번도 걸립니다. 네. 특별히 뭐 프리스쿨을 가든지 유치원을 가든지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만나서 서로 섞이는 경우에 그러면서 이제 점점 몸의 면역을 키워가죠. 그렇군요. 자, 어떤 분들은 이제 감기가 들면은요, 이 항생제를 맞아야 돼,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항생제를 드신다든가. 네, 항생제를 드신다든가 맞아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의사한테 와가지고, 주사 한 방 빵 주면은 한국에서 낫는데 왜 안 낫, 뭐 이런 거 안 줍니까? 하는데, 네. 그런 양이 있으면 의사가 드리지 안 드리겠습니까? 근데 그런 약이 없죠. 아하. 예, 근데 그 항생제라고 하는 거, 마이싱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그 세균을 위한 약입니다. 박테리아. 이 박테리아가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두 개가 서로 전혀 다른 종류죠.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보다 훨씬 작고, 박테리아는 뭐 현미경으로 보이고 이제 그렇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박테리아를 죽이는 마이싱들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감기가 오래돼서 다른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에 이를테면 감기를 오래 앓다 보면 어떤 분들은 축농증이 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 중이염, 귀 인펙션이죠. 거기에 이제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기보다는 이 그 편도선의 세균성 감염으로 인해서 이제 그럴 때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로 치료를 하죠. 그러나 보통 감기는 약을 드시든지 안 드시든지 시간이 가면은 저절로 낫습니다. 이 항생제를 맞거나 뭐 드시면 뭐든지 다 난다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좀 마인드를 바꾸셔야겠네요. 네. 네, 그렇죠. 그게 뭐 몸에 해롭지도 않고 아무 이상이 없다면은 뭐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서 많은 세균들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고 또 항생제 때문에 오는 부작용으로 요즘 많은 전에는 있었지만 아주 드물던 여러 질환들이 생겨요. 항생제를 복용함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항생제 사용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안 해야죠. 네. 아무래도 항생제로 인한 부작용이 좀 좋은 게 아니죠. 사람 인체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기관지염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이거는 또 뭐예요? 네. 그 기관지염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우리 호흡기의 상부 하부에서 이제 하부로 속하는 것인데 목구멍에서 시작해서 이제 폐로 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큰 기관 파이프가 하나 있다가 옆으로 이제 2개로 갈라지고 그 2개가 또 여러 개로 갈라져 가지고 아주 세미한 그런 나뭇가지처럼 이제 양쪽 폐로 다 갈라지는 기관이죠. 공기가 통하는 길인데 이제 거기에 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슴에서부터 오는 기침을 하죠. 기침을 뭐 목에서부터 하는 분들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가슴에서부터 할 수도 있는데 기관지염에 되면은 그런 깊은 곳 그 기관에서 이제 인펙션이 발생하니까 기침을 깊게 하게 되고 이것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세균에 의해서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감기가 오래가고 기침을 뭐 2, 3주 이상 계속하게 될 경우 또 어떤 때는 가래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지만 또 가래가 많이 나올 경우 또 혹은 또 흡연으로 인해서 만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기관지염이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세균성 감염이 있기 때문에 이 항생제로 치료를 할 수가 있죠. 네. 또 폐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또 이게 뭐죠? 네, 폐렴이라고 네. 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폐 자체에 감염이 된 거죠. 폐렴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폐렴 하면은 이제 다 폐렴이 아니고 그 폐의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다른 미생물이 있는데 전형적인 폐렴은 우리가 보통 폐렴균이라고 하는 박테리아 이게 이제 그 길게 생긴 그 박테리아인데 그거에 의해서 폐렴이 걸리면은 주로 갑자기 이제 시작을 하죠. 증상이 막 열이 나고 몸이 쑤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숨이 차죠. 숨이 차고 기침을 하고 온몸이 막 아프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이제 독감하고 잘 구분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질병들이 쉽게 증상에 따라서 이거다 저거다 하고 이제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사가 필요하고 혹은 또 그 진단을 돕는 엑스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프실 때 보통 감기보다 더 심하게 생각되실 때 의사에게 가시면은 의사가 이렇게 진찰을 해보고 혹은 또 무슨 다른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를 해보고 폐렴인지 아닌지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폐렴으로 많이 사망을 했는데 요즘은 보통 건강하신 분들이면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또 의술이 발달된 거겠죠. 그렇죠. 이제 항생제가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연세가 많든지 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다른 질병들을 많이 갖고 몸이 약하신 분들은 물론 폐렴으로도 사망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폐렴이라는 게 뭐 단독으로 있기보다 또 어떤 독감 같은 걸 걸렸다가 그걸 잘 컨트롤 못해서 폐렴으로 이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감기가 오래되면서 잘 고생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폐렴이 덧붙여질 수가 있죠. 네. 네. 자, 오늘 겨울철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기나 폐렴에 대해서 이게 꼭 겨울에만 걸리는 건지 여름에도 걸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겨울철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고 좀 약간 좀 이게 맞는 제목인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름에도 물론 감기에 걸리고 폐렴에 걸리죠. 그러면 이제 독감은 주로 이제 겨울에 오죠. 독감이 인플루엔자가 보통 한 10월 말 11월에 시작해서 12월, 1월, 2월까지 이렇게 피크를 이뤘다가 3월에 대개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참고를 해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추운 날씨하고 기온이 추운 것과 호흡기 질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게 교과서적인 대답이에요. 날씨가 춥다고 이거에 걸리는 건 아니다. 그런 예로 이제 북극이나 남극이나 가면 오히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걸리지 않는다. 네. 하는데 우리가 다 경험을 해보면 추우면 더 잘 걸리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꼭 기온이 춥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이 되면은 여러 이유로 사람들의 면역이 떨어지는 일이 많다고 그러죠. 운동을 잘 안 하게 되고 햇볕을 덜 쬐이죠? 그것도 영향이 있나요?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은 공기를 마시는 일들이 많아요. 아, 그렇겠네요. 예, 특별히 옛날에는 뭐 겨울에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이 없었으니까 영양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겨울에 많이 걸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네. 뭐 추위 때문에 걸리는 건 아니고 겨울이 되면은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렇게 온도가 바뀌어질 때 몸의 전체적인 면역이 떨어져서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감기를 콜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겨울에 걸린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감기를 영어로 그냥 보통 우리 콜드라 그러죠. 이게 이제 겨울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혹은 계절이 바뀔 때 온도 차가 날 때에 몸의 균형이 떨어져서 이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과학자들 얘기는 춥다고 더 걸리진 않는다. 아, 그래요? 우리 속담에 5, 6월 감기는 개도 네. 개도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그 원래 그 뜻은 5, 6월 감기에 너는 참 멍청해서 개도 안 걸리는 여름 감기를 걸렸느냐 하는 뜻이 아니고 네. 어떤 분의 해석에 의하면 여름 감기는 너무 심해서 개도 그건 못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여름에도 감기 걸리고 네. 폐렴 걸리고 다 합니다. 그렇죠. 네. 독감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예방책 좀 알려주세요. 네, 독감이 해마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방 주사를 맞으시는 게 가장 그래도 낫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 정도는 대개 예방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듯이 환자들과의 접촉을 피하시는 것이 좋죠. 누가 독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가까이 가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또 독감이 감기 걸리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좀 스스로 피해 주시고, 또 기침할 때 꼭 뭐를 손이나 뭐를 대고 하시고, 또 환자를 만지거나 할 땐 꼭 손을 씻으시고, 뭐 이런 그냥 기본적인 그런 그 수칙들을 준수하시면은 독감을 많이 예방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본인이 전반적으로 건강하면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와도 걸리지 않든지 아니면 또 걸려도 금방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항상 건강한 상태로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항상 건강에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예방주사도 이제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주사 꼭 맞아주시는 게 그래서 예방주사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환자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게 좋겠고요. 환자들 스스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 있는데 모이는 장소에 안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군요. 뭐 너 학교 개근해야지 그래갖고 애들 그 감기 걸렸는데도 보내는 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도 미국에서는 돌려보내죠. 돌려보내나요? 네. 예, 뭐 조금 열이 있는 것 같다 기침한다 그러면 되게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잘하는 겁니다. 예, 오늘 건강정보 겨울철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코마 의료원의 원장이신 김주영 박사입니다.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주시고요. 네, 253-588-0370입니다. 네, 588-0370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한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세월 따라 노래 따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건강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